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우리나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구체적인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이후로는 세 번째 대세 하락기입니다. 그죠? 그 IMF 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때 있었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뭐가 다를까? 지금 하락기하고 그때 하락기 뭐가 다를까라고 하면, 일단은 물론 집값이라는 게 오른다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 그 금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리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 버블 세븐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도 뭐 문재인 정권 때하고 다를 바 없이 거의 매일같이 부동산 그 대책을 쏟아내 가지고 뭐 달력에 빛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주담대가 한 7, 8%였거든요. 그때도 뭐 집값 올라갈 때는 뭐 7, 8%에 빌려 가지고 다 사긴 했었어요. 다 사긴 했는데 문제는 하나의 차이점은 이제 그때는 이자만 낼 수 있었고 지금은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리금 균등 상황이라서 이게 같은 5%가 5%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예전에는 이자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해도 늘어나는 게 빡신데 원리금까지 갚아야 되면 그럼 지금 집값 자체 집값 자체가 높아졌잖아요. 그럼 아무리 30년을 깔아도 한 달에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요런 게 하나 이번에 좀 차이점이고 보통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가장 부동산 기본 상식 중에 하나가 집값이 이제 고공을 찍다가 좀 내려오기 시작하면 야, 이게 그때가 바꾼다는 게 어느 정도 내려오다 시작하면 밑에 있는 전세가도 따라 올라다 같이 이때쯤 되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겠다는 사람에서 이제 임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전세는 어느 정도 버티기 때문에 전세가 지지선 역할을 해주잖아요. 전세가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어느 정도 붙으면 이렇게 전세가 붙으면 그냥 집을 사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요때쯤부터 거래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터지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이제 완연한 상승인 거고 이제 그때부터 거래가 다시 우리 가격 떨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거래 실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요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고갈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팔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락하겠죠. 하락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떨어지겠지. 이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만나야 거래가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파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리해진 걸 알고 이제 금매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집값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하죠. 근데 전세는 잘 안 떨어지다가 오히려 전세는 수요가 붙어가지고 다시 어느 정도 꾸물꾸물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부딪혀요. 그래서 이 동네는 뭐 전세가가 한 70%까지 보통 올라가더라. 뭐 어디는 80% 올라가더라. 이거를 이제 추적하고 공부하는 게 부동산 공부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문제는 이 전세라는 거. 이 전세에 대출이 있는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죠. 전세 대출이라는 게, 이명박 때인가, 그때 1억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은 2년짜리입니다. 뭐 연장을 할지 뭐 해도 뭐 2년 단위로 뭐 2년 단위 갱신할 때 뭐 고정을 할 수 있고 변동을 할 수 있는데 뭐 2년짜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94%가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7% 정도, 2.7% 정도의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한 4%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 그러니까 전세 자체도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 그러면 여기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집값이 빠지면서 전세도 같이 빠지면 지금 전세도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집값은 지지선이 없는 상황이네. 지지선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하락이 이제 처음 겪는 부분은 기존까지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지지선 역할을 해줬다면 그 전세에 대출이 끼어서 5억짜리 전세를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뭐 8억짜리 전세를 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세 자체도 지금 전세가율을 좀 지지선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집값이 어느 정도 내려온다 하더라도 금리가 예전으로 좀 다시 조금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걸 강제하는 걸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제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 달에 나가는 돈 자체가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쉽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고 이제 그래서 금리는 다시 내려갈 수 있지만
이제 황한 방법에 대해서 규제가 좀 풀려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전세도 전세에 거품이 있는 첫 하락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우리 올라갈 때나 그 내려갈 때나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부스팅을 해준 역할이 있는데, 요즘 뭐 호갱노노나 이런 것들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가 살고 있는 뭐 이런 아파트들을 등록해주면 실거래가 하면 그대로 뜨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공부할 때는 이제 흔히 이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부동산 가가지고 그 동네 히스토리를 하고 뭐 이런 이 아파트 단지에 뭐 많은 매물을 갖고 있는 뭐 부동산하고 친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그게 중요합니다만 예전보다는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서 좀 힘든 사람이 금매로 잠깐 내놓으면 이제 그냥 또 그 부동산하고 좀 관계가 좋은 이런 매수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금매 물건을 소화하고, 그래서 그 둘만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가 다 등록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마포에 있었던 그 8억짜리 8억이 떨어져서 이제 15억짜리가 갑자기 8억에 거래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던 그것도 뭐 그게 뭐 내부적 뭐 저는 뭐 정상 거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나면 그게 뭐 불법 증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그게 만약에 정상 거래라면 초금매잖아요. 근데 모든 이 아파트를 즐겨찾게 등록한 사람들은 이 아파트 어디가 8억에 거래됐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급매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게 호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는 어디가 얼마 찍었습니다. 뭐 이제 마포 20억 찍었습니다. 뭐 인덕원이 얼마 찍었습니다. 이렇게 뭐 랠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이제 팔려는 사람도 뭐 10억에 내놨다가 뭐 10억이 실거래가가 찍히면 이제 13억을 호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이제 완전히 정반대가 됐죠. 이제 기다리는 사람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가 되는 거고, 실제로 힘든 사람들이 이제 급매를 내놓는 게 시장에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하락의 그 속도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정보 불균형이 좀 애매하게 해소되면서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 그 외국은 이런 게 없거든요. 실거래 가격을 이런 것들을 다 공지하고 이걸 가지고 다 서로 공유해서 이런저런 어플을 해서 다 그냥 이 아파트 단지가 15년 됐으면 15년 동안의 스토리를 쫙 이렇게 볼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IT 강국일 수도 있는데 이게 상승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하락장에도 굉장히 하락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거는 심리를 동순이님 감사합니다. 커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금리, 다들 금리 얘기하지만 미시적인 거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봐도 그냥 저도 단톡방에 이렇게 실거래가 많이 움직인 거 막 캡처해서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 다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려고, 나는 이제 뭐 집값 이 정도면 충분해, 그냥 사가지고 나 평생 살 거야 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더 내고를 이제 더 기다리게 되든지 아니면 호가를 더 누른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부동산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한국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품 중에 거품 중에 하나는 뭐 저는 이제 꼬마 빌딩도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겠나. 꼬마 빌딩도 대부분은 이제 연예인들이 참 빌딩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법인 세워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대출도 많이 되고 이자만 내면서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연예인들은 잘 나갈 때는 뭐 현금 흐름이 굉장하니까, 그래서 뭐 90%를 뭐 빌려도 이제 이자를 쳐낼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런 이제 꼬마 빌딩 뭐 이런 그 연예인 빌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자기의 그 수준에 맞게 질러놨을 건데, 이거를 이제 금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꼭 뭐 연예인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꼬마 빌딩도 지금은 이제 그 주거용 아파트가 좀 하락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저는 이제 상가나 이제 그 꼬마 빌딩 그리고 이제 토지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하락이 번져 나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태희도 손절했다고. 네, 그게 하나의 상징적 같은 뉴스예요. 왜 손절했겠습니까? 뭐 이자 비용이 작살나니까 이대로 버티다가는 벌어서 이자 내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자기들도 힘들 정도면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매물이 많아지면 이자 내면서 늘어나는 이자를 내면서 버티면서 있는 보람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도 뭐 일반인들이 뭐 꼬마 빌딩을 투자한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좀 이제 야수의 심정으로 하신 분들은 좀 요즘 피곤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버티기에도 세금뿐만 아니라 세금도 장난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부동산은 좀 뭐 그렇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옆으로 약간 세 가지고